뭐 제가 뭐 여러 직장에서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러니까 제 경험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삼성 이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삼성이 만든 그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여러분 뭐 한글이라든가 뭐 MS 워드 같은 그 워드 프로세서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뭐 제가 그냥 단순히 워드 프로세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OS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습득을 했어요. 뭐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회사에서만 어떤 쓰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이제 습득을 했는데 만일 회사를 옮기게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firm specific skill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그 약간 추상적인 형태의 기술일 수 있겠지만 회사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조직 문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그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입사 순서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이 이제 조직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좀 습득하고 좀 깨닫고 적응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거 배우는 게 훨씬 더 쉽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조직 문화를 배우거나 혹은 업무 처리 방식을 이제 습득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익숙해지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이제 중앙은행의 업무는 사실은 매우 고유한 업무들이 많죠. 물론 뭐 경제 분석을 한다든가 뭐 한국 경제 조사를 한다든가 해외에 어떤 무슨 경제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제너럴 스킬에 가깝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지식, 그다음에 발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중앙은행이 아니면은 절대 하지 않는 업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업무들을 이제 깨닫고 익숙해졌다면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시중은행으로 직장을 옮겼을 때 혹은 뭐 다른 금융기관으로 직장을 옮겼을 때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 펌 스페시픽 스킬이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 사실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한쪽 끝, 뭐 양쪽 극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대부분 다 이 정도겠죠. 이쪽은 완전 제너럴한 것이고요. 이쪽은 완전히 펌 스페시픽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다 이 정도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펌 스페시픽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 그다음에 제너럴한 것도 뭐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여기 이 부분은 사실 뭐 다시 볼 테니까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제너럴 스킬과 펌 스페시픽 스킬을 구분을 한 이유가 사실 뭐냐면 펌 스페시픽 스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를 들면 서울여대에서 일을 서울여대에 있을 때 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뭐가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새로 어떤 교수님께서 서울여대에 오셨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서울여대에서 보다 더 잘 지내시려면 더 강의도 학생들과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연구 역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여대에서 어떤 예,
더 잘 지내시기 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firm specific 스킬을 어느 정도 예, 갖춰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숙련 기술을 습득할 인센티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개발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누군가 이 삼성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배울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삼성에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비용을 지불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회사를 비교적 쉽게 옮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생각해 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비용으로 firm specific 스킬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곧 회사를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비용은 그냥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너럴 스킬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제너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 가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람, 회사를 조금 쉽게 옮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너럴 스킬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습득할 인센티브가 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거꾸로 생각해 보죠.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새로 뽑은 사람이 회사를 쉽게 옮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회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제너럴 스킬을 습득하도록 비용을 드릴 인센티브는 현저히 낮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MBA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MBA는 뭐 경영대학원이잖아요. 경영학 석사 과정입니다. 주로 이제 전문 경영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마스터 코스죠, 그렇죠?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MBA, 마스터스 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경영대학원에 한 2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비가 좋은 MBA 과정은 학비가 매우 비쌉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우수한 직원들을 이제 미국에 연수를 보내서 MBA가 회사의 비용으로 이제 MBA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한 20년 훨씬 전 이야기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우수한 인재로 발탁이 되어서 회사의 돈으로 MBA 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MBA라고 하는 뭐 학위라든가 그 MBA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습득한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혹은 지식 수준이라든가 뭐 새로운 경영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건 제너럴 스킬이란 말이에요. 그 펌 스페시픽한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인센티브가 생기냐면 다른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 그냥 이 회사를 떠날 인센티브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돈으로 직원들 우수하다고 해서 외국의 MBA 과정에 사실 제너럴 스킬을 얻을 수 있도록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리턴을 회수하지 못하고 다 직원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제너럴 스킬에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겠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펌 스페시픽 스킬의 경우에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옮길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펌 스페시픽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내에서 생산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너럴 스킬과는 반대로 기업들은 자신의 비용을 일부 들여서라도 직원들에게 펌 스페시픽 스킬을 얻도록 투자할 인센티브가 생깁니다.